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3년 12월 달 A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일러스트의 환경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일러스트를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네모 단추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에센셜이라고 하는 기본 작업 환경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저는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 CC2022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용하는 버전과 시험장에서 사용하는 버전은 또 다를 수 있겠죠? CC 버전의 경우에는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보일 텐데요. 예전에 사용했던 CS 버전의 경우에는 에센셜일지라도 작업 환경이 많이 달라 보일 수 있어요. 저는 CC 버전이든 CS 버전이든 비슷한 환경으로 설정을 해놓고 볼 수 있도록 CS 버전에서는 에센셜을, CC 버전에서는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설정을 해놓기를 권합니다. 문제풀이는 에센셜 클래식으로 작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셔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왼쪽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보이시죠? 서브 메뉴 어떤 걸 누르고 들어가도 다 똑같은 창이 뜨니까요. 아무거나 클릭해서 창을 띄우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메뉴 누를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옵션들 열리는 게 보일 텐데 문제풀이하는 동안에 참고해 볼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 밀리미터 단위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문제가 밀리미터 단위로 지시가 되어 있죠. 글자의 크기라든지 선의 굵기에 대해서는 포인트라고 하는 단위를 쓰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맞춰주시면 좋겠네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 배치할지를 볼 때에 배경의 색깔과 비슷하다면 대비되는 색상으로 지정을 하는 게 좋겠죠. 색상을 수정할 수 있다. 스마트 가이드라고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브젝트를 이리저리 옮길 때에 중심점이나 끝자락을 맞추실 때 선들이 포인트가 알아서 선택이 될 거예요. 다만 메저먼트 레이블이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주십시오. 오브젝트를 옮길 때에 길다란 회색 막대기가 쫓아다니면 번잡스러우니까요. 유저 인터페이스에 가시게 되면 브라이트니스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눈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두운 테마로 작업하시면 편안하겠죠? 문제풀이하는 동안에는 이 정도까지만 맞춰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정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에 New.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고요.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윕스 폭은 100, 하이트 높이는 80, 컬러 모드는 CMYK의 300ppi입니다. 출력 형태처럼 눈금자를 띄워놓는 게 좋겠죠?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룰러스 눈금자를 쇼 룰러라고 켜두도록 할게요. 더불어서 출력 형태에는 색상도 지시가 되어 있네요. 필요한 색상들은 미리 뽑아놓는 게 좋겠죠? 스와치 패널에 가시면 색상들이 몇 가지 보일 텐데요. 내가 필요한 색상만 따로 그룹으로 묶어놓도록 할게요. 뉴 컬러 그룹. 이름은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오케이. 필요한 색상은 더하기 단추 눌러서 CMYK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M30에 Y90. 오케이 하게 되면 색상 추가된 거 확인되시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색상값 중에서 이렇게 화살표로 이어져 있는 아이는 그라디언트 색상이에요.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색상 중에 컬러 값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색상 값이 CMYK가 필요합니다. K 값만 보이고 있죠. 3줄이 누르셔서 모드를 CMYK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라디언트 색상의 경우에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룹에 바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져 있는 그라디언트 색상 있는 곳에다가 끌어다 놓도록 할게요. 필요한 색상들을 다 뽑았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건지 선들을 뽑아 놓도록 하죠. 눈금자에서 쭉 당기시면 선이 딸려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일립스 이용해서 동그라미 그려주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원 그리실 때에 왼손으로 Shift 누르고 계시면 정원이 그려질 거예요. 필 컬러는 뽑아놓은 색상에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스트로크 선에 대해서는 없을 경우에 없다라고 정확하게 지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같은 간격으로 안쪽에 원이 하나 더 있죠. 오브젝트에서 패스를 옵셋 패스라고 해서 같은 간격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하실 수 있어요. 프리뷰로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값을 주시게 되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이만큼 원이 위아래로 분리가 됐네요. 우리도 라인을 그려서 분리하도록 할게요. 라인 툴. 개체들을 위아래로 분리하기 위해서 패스파인더 불러내도록 할게요. 윈도우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패스파인더 불러내실 수 있을 거고요. 동그라미 원과 쉬프트, 직선 두 개를 같이 선택하셔서 디바이드 나누게 되면 위아래로 분리가 됩니다. 일부분 선택하는 거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색상감 맞춰주면 되겠죠? 펜트 꾹 누르면 나타나는 애드 앵커 포인트 이용하셔서 점들을 추가할 수 있을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점들의 위치 수정 가능합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순서도 바꿀 수 있어요. 어레인지에서 브링 투 프론트 맨 앞으로, 샌드 투 백 맨 뒤로 한 단계씩 앞으로 뒤로도 단축키가 있으니까요. 단축키를 사용하시면 좀 더 빠르게 이동 가능하겠네요. 리본의 끝은 거울로 반사시킨 듯이 리플렉트 반사 효과 주시면 되겠죠. 로테이트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리플렉트 반사시킬 수 있고요. 리본의 중간 여기를 기준으로라고 Alt 클릭하시게 되면 반대로 반사되는 거 프리뷰로 보시면서 확인 가능하시죠.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스쿨버스라고 하는 글자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Alt 드래그해서 복사 글자만 바꿨으면 되겠죠? 배경이 될 만한 친구들은 모두 제작이 끝났으니 잠금 장치를 해서 버스를 그릴 때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 몽땅 다 선택하시고요. 오브젝트 메뉴에서 락을 걸어두도록 하죠. 셀렉션 선택한 것들 이제 선택되지 않는 거 확인되시죠? 가이드라인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면 뷰에서 가이드를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펜툴 이용해서 버스의 몸통 그릴 건데요. 펜툴을 사용하는 방법은 알고 계시죠? 클릭하게 되면 직선으로 그려질 거고요.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이 그려질 거고요. 곡선을 다시 직선으로 바꾸려면 핸들 뽑혀져 나온 아이를 없애주셔야 되는데 왼손으로 Alt 눌러서 요 방향을 꺾어주시든지 아니면 그 중심점을 클릭해서 아예 끊어주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 가능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필요 없다면 Alt 눌러서 방향을 조절 혹은 그냥 점을 콕 찍어서 핸들을 꺾어주세요.
만들어진 모양은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치를 조절하거나 방향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대략의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너무 정교하게 만들려고 애쓰진 마시고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그리실 때에는 왼손으로 올라가라 화살표, 내려가라 화살표 누를 때마다 모서리의 둥글기 조절이 될 겁니다. 버스의 윗부분은 그라디언트입니다. 그라디언트의 색상, 방향이 다르다면 그라디언트 툴 이용하셔서 방향을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CC 버전의 경우에는 모서리 둥근 사각형의 경우에 이렇게 동글동글 조절점이 보일 거예요. 그 친구들을 클릭하셔서 쭉 늘려주시게 되면 따로따로 수정도 가능하고요. CS 버전의 경우에는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각형을 덧대서 입혀주셔야겠죠. 버스의 몸통 부분 아래는 두 개를 같이 선택하셔서 패스, 파인더, 디바이드 나눠주면 분리가 돼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색상 맞춰주면 되겠죠? 알트 드래그 눌러서 복사하겠습니다. 오브젝트에서 패스, 옵셋 패스 이용하시면 같은 간격으로 줄어드는 거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값을 이용하시게 되면 안쪽으로 줄어듭니다. 헤드라이트의 경우에는 거울처럼 반사를 시켜주면 되겠네요. 리플렉트 툴 이용하셔서 가운데 부분 Alt 클릭하셔서 반사시켜주면 되겠죠. 카피. 복사할 때 Alt 누르고 드래그 하시게 되면 복사가 될 거고요. 같은 작업 반복할 때 Ctrl D 누르게 되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펜툴 이용하셔서 입술처럼 웃고 있는 곡선 부분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그만 그리겠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빈 공간 누르시면 선이 끊어지는 게 보이죠? 선에 대한 색상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에 대한 두께값도 2포인트라고 했네요. 스트로크에 대한 두께값 가장자리가 살짝 둥글어 보입니다. 스트로크의 옵션을 보시게 되면 라운드 캡을 씌워줄 수가 있죠. 자동차의 본네트 부분은 살짝 둥글군요. 펜툴 이용해서 애드 앵커 포인트 점을 하나 추가시켜 줄 거고요. 점의 위치를 살짝 옮겨 줄게요. 곡선이 될 수 있도록 펜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앵커 포인트 툴 이용하시면 곡선화 시키실 수 있습니다. 웃는 눈의 경우에는 점선으로 보이는군요. 스트로크에서 대쉬 라인이라고 체크를 하시게 되면 점선의 간격을 수정하실 수 있어요. 결과물 보시고 비슷한 값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개체들의 순서는 어레인지에서 한 단계씩 뒤로 앞으로 옮겨주셔서 맞춰주세요. 한쪽을 잘 만드셨으면 반대쪽은 거울처럼 반사시켜주면 되겠죠? 리플렉트 툴 이용하셔서 중심점 Alt 클릭. 원본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살짝 휘어진 부분은 이펙트를 이용해도 좋겠네요. 이펙트에 가시게 되면 워프에서 살짝 꿍, 아크, 밴드값 조절하셔서 문제지와 비슷한 느낌으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죠. 오브젝트 빠진 게 없는지 순서가 틀어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세이브.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 폴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났네요. 오케이. 두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다릅니다. 160에 120으로 설정하도록 할게요. 파일에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 2. 윗스가 160입니다. 하이트 높이는 120이에요.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인지 확인하고 계시죠? CMYK 300ppib입니다. 눈금자를 꺼내놓는 게 좋겠죠? 단축키를 쓰도록 할까요? 컨트롤 R 누르시게 되면 눈금자가 보일 거고요. 필요한 색상들을 뽑아서 작업을 하시면 될 텐데 우선 두 번째 문제부터는 개체들 그릴 게 많으니까 색상을 무작위로 다 뽑아놓는 것보다는 필요한 색상들만 그때그때 뽑는 게 좋겠네요. 패턴으로 등록할 친구들을 먼저 색상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와치 패널에서 그룹을 하나 만들 거고요. 이름은 주지 않을게요. 뉴 스와치.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부터 정하도록 하죠. 왼쪽에서부터 120, 위에서부터 20. 펜트 꾹 누르면 나타나는 애드 앵커 포인트 점을 추가시켜 주시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점의 위치 조정하시고요. 펜트 꾹 누르면 나타나는 앵커 포인트 툴 이용하시면 뾰족한 부분을 살짝 둥그렇게 다듬어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눠 주실 수 있죠. 알트 드래그에서 똑같은 친구들은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D, 컨트롤 D 반복하시면 되겠죠. 패턴 등록을 하죠. 펜슬 케이스. 오브젝트 메뉴 가셔서 패턴이라고 하는 메뉴 메이크 만들어 주겠습니다. 필 타입이 나란히 붙어 있지는 않네요.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살짝 어긋나 있는 거 결과물을 보시고 비슷한 아이를 찾아주세요. 폭이나 높이가 살짝 떨어져 있죠. 이렇게 붙어 있지 않도록 윗스와 하이트도 값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절이 다 끝났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던 체크하고 나오시면 스와치 패널에 우리가 등록했던 펜슬 케이스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마카도 만들어 보도록 하죠.
하얗게 반짝이는 부분들은 펜툴 이용해서 외곽을 따줄게요. 하나의 마카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D 눌러서 반복하시면 됩니다. 마카의 케이스로 넘어가 볼까요? 마카 케이스에 필요한 색상을 다시 뽑겠습니다. 화살표로 색상이 표현된 건 그라디언트 색상이에요.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색상가 필요한 대로 개체들을 합쳐줄 때도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유나이트 합체 하시면 되겠죠. 만들어 놓은 마카는 복사해서 얹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에 갖다 놓으시면 나중에 그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가려집니다. 복사한 친구들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맨 앞으로 배치하도록 할 거고요. 흰색의 경우에는 오퍼시티 값이 주어져 있네요. 트랜스퍼런스 가시게 되면 오퍼시티 투명도 지정 가능합니다. 뒤쪽이 비쳐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마카의 케이스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림이 얹어져 있는데 포장지 바깥으로는 정리가 되어 있네요.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정리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 친구들도 맞춰주도록 할게요. 개체들은 선택이 편하도록 그룹으로 묶어 놓는 게 좋겠습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순서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맨 앞으로 필름 같은 하얀색의 사각형 그만큼만 잘 이어 보여야 되니까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V 붙이게 되면 제일 위쪽으로 덮어지는 거 확인되시죠? 이 친구는 투명도를 좀 100%로 진하게 보도록 할게요. 덮이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요만큼만 마카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잘 이어야 될 마카를 동시에 선택할게요. 쉬프트 눌러서 주황색 마카와 녹색 마카 같이 선택했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해서 그만큼만 잘 이어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브러쉬 이용해서 이렇게 선 그어주도록 할게요. 페인트 브러쉬 들을 거고요. 브러쉬로 그린 선 선택하셔서 브러쉬 패널 갑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차콜이라고 하는 친구 문제에 보면 바로 나와 있진 않네요. 라이브러리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아무거나 클릭하고 창을 하나 띄워주세요. 아래쪽에서 화살표 이동하면서 찾으시면 됩니다.
이름이 차콜이라고 하는 친구 정확하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선의 두께값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스트로크 1포인트짜리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글꼴에 대해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찾아주시면 돼요. 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이드라인 새로 뽑을게요. 노트에서의 스프링 부분은 복사해서 반복하셔도 되고요. 블렌드 도구 이용하셔서 작업하셔도 됩니다. 두 개의 사각형을 동시에 선택해서 그룹으로 묶어 놓도록 하죠. 첫 번째 아이 알트 드래그해서 끝자락에다가 이렇게 놔주시게 되면 시작과 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블렌드 도구 이용해서 시작하는 건 얘고요. 끝나는 건 제입니다. 라고 하시면 그 사이가 자동으로 채워질 텐데요.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하셔서 옵션 창을 띄웁니다. 스페이싱 사이를 컬러가 아니라 스텝으로 바꾸시고요. 그 사이를 3개 메꾸겠다라고 프리뷰로 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동글동글한 선인장 모양의 경우에는 사각형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펜 도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편한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될 텐데요. 저는 물방울 브러쉬를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브러쉬 툴 꾹 누르게 되면 블러 브러쉬 보입니다. 브러쉬의 두께값은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시게 되면 브러쉬의 두께값이 보일 거예요. 적당한 크기로 조절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내가 그리는 대로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져요. 블록 브러쉬의 경우에는 같은 색일 경우에는 이렇게 합체가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한꺼번에 바로 만들어질 수 있고요. 선을 그리셔서 분리해 주시면 되겠죠. 길다란 선을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컨트롤 DDDD 반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린 선들과 선인장 이미지를 동시에 같이 선택하셔서 패스파인더로 나눠 줄게요. 조각난 친구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하나 건너 하나씩 색깔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연필통, 펜슬 케이스,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하셔서 전체적인 크기 잡아줄 거고요.
선에 대해서는 선의 굵기와 색깔만 나와 있지만 점선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대시드 라인, 그 선의 간격도 적당히 조절하셔야 합니다. 대시는 선의 길이이고요. 갭은 공간의 길이입니다. 선보다는 공간이 좁아 보이니까 대시는 3, 갭은 2 정도로 주도록 하죠. 알트 드래그해서 선을 하나 더 복사했습니다. 펜슬 케이스에서 패턴으로 씌워주도록 하죠. 선택한 거는 하나 더 복사할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게 되면 똑같은 아이가 하나 더 생겼어요. 여기에다가는 채워주는 걸 패턴으로 채우겠습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결과물처럼 보이려면 스케일을 조절하셔야 되겠네요. 스케일을 조절하실 때에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게 되면 어느 정도로 크기를 늘릴 건지 줄일 건지 값을 줄 수 있습니다. 프리뷰로 보시면서 적당한 값을 찾으시고요. 오브젝트까지 줄어들 필요는 없으니까 트랜스폼 오브젝트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도록 할게요. 지퍼의 경우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야 돼서 이렇게 사각형을 얹어서 패스파인더에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프론트. 펜스 케이스에 대해서 제작이 끝나면 그림자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는 전체적으로 지는 거니까요. 한꺼번에 그룹으로 묶어주는 게 좋겠죠. 이펙트에 가시게 되면 스타일라이즈의 드랍시도 보입니다. 프리뷰 보시면서 거리값이나 농도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죠. 제작이 끝나면 가이드라인 뽑아놓은 건 지워주는 게 깔끔하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죠. 왼쪽 꼭대기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서 두 번째 문제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용지 사이즈 A4 용지로군요. 파일 새로 만들게요. 파일에 뉴. 윗수는 210, 하이트는 297. 눈금자 컨트롤 R 눌러서 표현할 거고요. 세 번째 문제에서는 심볼을 등록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심볼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뿌려주는 작업이 필요하겠군요. 심볼에 필요한 색상 먼저 뽑도록 할까요?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할게요. 뉴 스와치 이용해서 색상값 뽑겠습니다. 필요한 색상은 다 뽑았고요. 참고 도안 이용해서 색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렉탱글 툴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사각형.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일부분만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당겨 주시게 되면 기울어지는 거 보이시죠? 셀렉션 툴 이용해서 사각형 받쳐 줄 거고요. 그 사이는 하얀색으로 메꿔 주시면 되겠죠?
권의 책을 잘 만들면 나머지는 색상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만큼이라고 선택하셔서 Alt 드래그 하면 복사가 될 거고요. 방향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색이 다 만들어졌으면 이만큼이라고 몽땅 선택하셔서 심볼 패널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질질질 끌고 가서 배치하시게 되면 심볼의 이름 북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심볼 정리가 끝났으니 이 친구는 지우도록 할게요. 배경을 깔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에 대해서는 메쉬 툴을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사각형을 하나 만들도록 할까요?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뜨면서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윗수는 210에 하이트는 297. 색상은 지정되어 있는 색상 C50짜리. 그 중에서 이쪽 부분은 하얗게 색상이 밝죠. 그렇게 일부분이 밝은 부분에 대해서는 색상 값을 메쉬 지정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쯤이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망이 생기는 게 보일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색상 값 C에 10짜리.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쪽 부분도 좀 밝아 보이죠. 거기에 대해서도 한 군데 더 찍어주도록 하죠. 배경은 더 이상 움직일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이 친구는 오브젝트를 잠궈 놓도록 하겠습니다. 구름과 언덕들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패스파인더에서 한꺼번에 합쳐 주도록 하죠. 나머지 언덕 부분에 대해서는 펜툴을 이용하시거나 자유롭게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연필 툴 이용하셔도 편해요. 펜슬 툴 이용해서 대략의 윤곽을 따겠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오시게 되면 완성이 될 거고요. 채우는 색상, 그라디언트 색상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라디언트의 방향은 그라디언트 도구를 사용하시게 되면 보면서 방향을 지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작업을 위해서 걸리적거리는 친구들은 항상 그때그때 오브젝트를 잠가 주시길 권합니다. 블렌드 도구를 이용해서 선들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짙은 색깔의 녹색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하얀색의 선은 저렇게 지나가고 있죠. 펜툴을 이용해서 그려주시기 힘드시다면 커버처 툴 이용하셔도 곡선 그리기가 쉬울 거예요. CS 버전의 경우에는 커버처 툴이 없기 때문에 펜툴로 클릭 드래그 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선을 만들어 줬으면
블렌드 도구 이용하셔서 시작하는 선, 그리고 끝나는 선 클릭하시게 되면 섞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으로 섞어주는 게 아니라 단계로 지정하겠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죠. 블렌드는 15단계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프리뷰로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브러쉬 이용해서 물방울들 이렇게 지나가는 거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페인트 브러쉬, 브러쉬로 그린 선을 선택하시고요. 브러쉬 패널 가셔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어느 그룹에 있는지 모른다면 일단 아무거나 하나 클릭해서 창을 띄우시고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찬찬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러쉬에 대해서도 도트링이 이 포인트다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두께값도 맞춰주셔야겠죠? 심볼로 뿌려주도록 할게요. 심볼 패널에 가시게 되면 만들어놨던 북 보입니다. 뿌려진 친구들은 개체를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필요하군요. 클릭해서 하나씩 뿌려보도록 할 텐데요. 심볼 스프레이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 클릭하게 되면 생성이 될 거고요. 만들어진 개체가 혹시 많이 만들어졌다면 왼손의 도움 받습니다. Alt 누르면서 클릭하시게 되면 만들어졌던 친구들이 사라지기도 해요. 스프레이 꾹 누르고 계시면 그 기타의 메뉴들 보이는데요. 쉬프터 통해서 이동을 하거나 사이저를 통해서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업을 하실 때는 항상 Alt 눌러서 키운 거 반대로 줄여주시면 되겠죠? 스피너 이용해서 살짝 방향 돌려줄 거고요. 색깔을 칠해주기 위해서는 심볼 스테이너 필요합니다. 채우는 색상을 녹색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스와치에서 녹색 부분 선택하시고 클릭하시게 되면 색상이 녹색으로 물드는 거 보이시죠? 푸른 계열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푸른색으로 채워주시고 스테이너로 콩콩 찍어주시면 색상이 적용될 거예요. 살짝 반투명하게 투명도를 조절하고 싶습니다. 스크리너 이용하시게 되면 누를 때마다 쿡쿡 투명하게 뒤쪽 비쳐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너무 많이 투명하다 역시 Alt 눌러서 다시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배경이 되는 개체들은 어느 정도 배치가 끝났습니다. 몽땅 다 선택해서 오브젝트를 잠가 놓도록 할게요. 안쪽에 있는 캐릭터만 완성하고 글씨를 쓰면 되겠죠? 가이드란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 위치를 정합니다. 필요한 색상들은 다 뽑았고요. 그라디언트 색상의 경우에는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색상 지정하셔야 되겠죠?
캐릭터에 대해서는 이펙트, 드랍 섀도우 그림자를 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룹으로 묶어서 이펙트를 주는 게 전체적인 그림자를 주는데 좋겠죠. 오른쪽 버튼 그룹 누르시게 되면 한꺼번에 그룹으로 묶인 게 확인이 되시죠? 이펙트 가셔서 스타일라이즈, 드랍 섀도우 글씨 써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타입 2 눌러서 특별히 언급이 없을지라도 글씨가 아래쪽으로 볼록한 경우에는 텍스트를 구겨주세요. 메이크 엔빌롭 이용하셔서 아래쪽으로 볼록한 친구 아크 로어 밴드값 조절하셔서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작업이 끝나고 나면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전체적으로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주변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지 사이즈와 같은 사각형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210에 297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잠가놨던 친구들은 모두 다 Unlock All이라고 하셔서 잠금을 풀어주셔야 주변 정리할 때 깔끔하게 잘려도 나갈 거예요. 몽땅 다 선택하도록 하죠. 컨트롤 A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Make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게 되면 주변이 깔끔하게 정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놨던 가이드라인도 지워줄 거고요. 파일을 저장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서 파일을 저장하시게 되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났네요. 작업을 하실 때 펜툴 이외에 도형을 조합하시거나 브러쉬, 연필툴 이용해서 빠른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